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글로벌 소프트웨어 교육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하게 되어 기쁩니다. 저는 국제적인 비영리 단체인 코드.org의 부대표입니다. 이번 컨퍼런스에 참석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제가 한국에 왔었습니다. 한국에서 몇 개 컨퍼런스에 참가를 했었고요. 세미나를 통해서 전 세계 컴퓨터 과학 선생님들과 만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글로벌 팬데믹 때문에 이렇게 컨퍼런스를 진행하는 것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코드.org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저희가 새로운 AI 시대에 어떤 기회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 새로운 AI 시대에 컴퓨터 과학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의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표를 하다가 저의 동료인 제이크를 좀 모셔보고 저희가 학생들을 위해서 만든 AI와 코딩 교육 플랫폼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약 40분 동안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코드.org의 부대표입니다. 지금까지 과거 몇 년 동안 우리가 지켜보니 기술이 어디에나 존재한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다 아실 것입니다. 지금 굉장히 빠르게 변화가 발생하고 있고요. 그런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은 우리 직장에서도 사용되고 있고 우리가 학습을 할 때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을 하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도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고요. 전자상거래나 정부 분야에서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것을 제4차 산업혁명이다라고 했죠. 한국이 대표적으로 이런 디지털 기술을 빠르게 도입하고 아주 활발하게 사회에 거의 모든 분야에 적용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2020년이 되었는데 이 전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디지털 변환이 과거에는 최우선순위가 아니었던 그런 분야에서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사람들이 많이 채택을 하게 되었죠. 이렇게 글로벌 팬데믹으로 우리 경제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회 전체적으로도 영향을 받았죠. 몇몇 국가, 특히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제 사회적으로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팬데믹 이전에 경제적인 불안이나 또는 사회적인 불안이 있던 국가들은 기존의 문제가 더 악화되었습니다. 과거와는 특별히 다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코로나19가 우리 교육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학교가 휴교하기 시작했죠. 이 이미지를 보시면 전 세계 지도에 올해 3월 말에서 4월 초에 그 학교 현황을 보여주는 지도인데요. 전 세계 학생 중에 90% 이상이 이제 학교가 휴교되어서 학교를 못 다니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다시 등교를 했다가도 또 등교가 중지되죠. 왜냐하면 코로나19가 잠잠해지는 것 같다가 또 다시 기승을 부리기 때문입니다. 지금 10월 현재 여전히 전체 학교 중에 30%는 휴교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해야 하겠죠. 기본적으로 그렇다면 교육을 어떻게 다시 생각해야 할까요? 이미 글로벌 팬데믹 같은 그런 상황으로 많은 변화가 발생했고 교육 분야에서도 그 역동적인 여러 체계들이 아마 많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위기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교육 제도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미래에 파괴적인 변화가 발생할 때 교육 시스템이 여기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배우고 성찰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성찰을 해봐야겠습니다. 현재 자동화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많은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빠르게 자동화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미래에 필요한 인력을 준비하고 또 키워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먼저 AI, 자동화 이런 기술들이 노동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동력이 자동화되고 있습니다. 로봇 기술이나 AI 등등 모든 이런 새로운 기술들을 통해서 일부 일자리들이 이제 대체가 되고 있죠. 그리고 여러 이제 노동자들이 자신의 이제 일자리가 자동화 기술로 대체되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맥킨지가 몇 년 전에 했던 연구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맥킨지에서는 현재 존재하는 기술과 직업 중에서 그 중에 몇 퍼센트가 향후에 자동화될 것인지 예측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적으로 만약에 모든 세계의 기업들이 자동화가 가능한 모든 업무들을 자동화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모든 직업 중에서 50%가 자동화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여러 일자리들이 기술로 대체가 될 것이고 사람들은 새로운 업무 기술을 배우고 다시 스스로 훈련해서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고 또 디지털 관련된 일자리가 앞으로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미국 관련 자료입니다. 한국에는 해당이 안 될 수도 있는데요. 트렌드를 보여주는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슬라이드는 이제 기본적으로 기술을 덜 사용하는 일자리는 페이가 낮고 디지털 기술을 고도로 활용하는 일자리는 페이가 높다라는 겁니다. 또 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시장에 있는 일자리의 수, 시장의 일자리 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은 디지털 기술의 성장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디지털 기술은 이제 이런 식으로 십수년간 앞으로도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를 보면은 모든 기술 관련된 일자리가 첨단 테크 분야에만 몰린 것은 아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미국의 경우 이제 실리콘밸리에만 기술 일자리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또 이 컴퓨팅 기술이라던가 이런 기술을 사용해야 하는 일자리가 테크 분야가 아닌 비테크 분야에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세계가 변화하는 가운데 교육 분야에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AI 기술이 발전할 것이고 또 디지털 기술도 더욱 늘어나고 디지털 스킬이 필요한 일자리가 늘어날 텐데요. 그런 면에서 저희 그 단체에서는 이제 코딩에 많은 이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딩이 우리의 종착지는 아닙니다. 좀 더 포괄적으로 광범위한 이제 개념을 가진 컴퓨터 공학이 또 중요합니다. 컴퓨터 공학에 코딩이 포함되는 것이고 인공지능이나 컴퓨팅 사고력, 네트워킹, 로봇 공학, 사이버 보안, 머신러닝 이런 것들이 컴퓨터 과학에, 컴퓨터 공학에 포함되는 것들이죠. 이런 컴퓨터 공학 관련된 학제들을 우리가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컴퓨터 공학이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저희 코드.org에서 컴퓨터 공학은 모든 것의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과목으로 반드시 가르쳐야 하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이 세계에서 학생들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공학을 배워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생물학, 물리학, 화학을 우리가 왜 배울까요? 엔진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우리 신체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생태계는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런 걸 알기 위해서 생물학, 물리학 등을 배우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기술 주도적인 디지털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공학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 분야에서 지금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기술 변화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어떻게 우리 학생들에게 이 스킬을 가르칠 것인가 하는 겁니다. 특히 학생들이 평생 동안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배울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제 학생들에게 그런 기술을 습득하도록 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AI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기술이라고 하면 디지털 기술을 가장 먼저 떠올리는데요. 지금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순간에 와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곧 변곡점에 도달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AI가 어떻게 산업화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 교육제도가 AI 측면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육제도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AI는 먼저 교과 과정에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코드.org에서도 AI를 컴퓨터과학 커리큘럼에 포함시켰고요.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모든 커리큘럼과 강의 이런 부분에 다양한 AI 주제를 편성시켰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또 교육 제도 측면에서도 학생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AI를 배울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AI는 우리가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가장 풀기 어려운 글로벌 이슈들과 난제들을 AI를 활용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환경 문제라던가 깨끗한 물을 확보하는 문제, 빈곤을 근절하는 문제, 그 이외에도 전 세계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AI를 아주 파워풀한 도구로 활용을 해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을 우리 학생들에게 아주 어릴 때부터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AI 자체도 우리가 극복할 도전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AI가 미치는 윤리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AI는 다른 기술과 마찬가지로 그냥 하나의 도구입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목적으로 도구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부정적인 목적으로 악용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AI 윤리를 우리가 반드시 고려해서 AI 커리큘럼에 포함시키고 편성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AI는 모든 기술과 다양성 그리고 포용성을 존중하는 그런 환경에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AI를 만드는 사람들, 머신러닝을 트레이닝 시키는 사람들, 그리고 AI를 가르치는 교사들, 이렇게 다양한 AI 분야의 참여자들 간에 다양성을 높이고 포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AI 분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더 다양하고 많아질수록 우리가 AI에 입력하는 데이터 소스도 다양해지고 데이터 소스의 포용성이라던가 그 질도 나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AI 모델을 우리가 만든다면은 좀 더 나은 솔루션을 만들 수 있고요. 우리가 AI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더 잘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AI를 누군가의 보험 가입 심사를 하는 데 쓴다거나 아니면 AI를 가지고 은행에서 여신 심사를 한다라고 하면 이 AI 시스템에게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입력하고 학습시키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AI 시스템에 다양한 데이터를 입력할수록 양질의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AI에 입력하는 데이터의 다양성과 포용성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AI 서비스 대상은 이제 사람이죠. 사람에게 공정한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다양성, 포용성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윤리적인 부분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이제 미래의 노동력을 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어떻게 준비시킬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미래의 이제 주역이 될 우리 학생들이 AI 스킬을 동등하게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뭐 도시에 사는 사람들만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죠.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사회적 취약계층에 있는 학생들도 모두 동등하게 자신의 배경에 상관없이 이 AI 스킬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 접근성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모든 인구 집단이 동일한 접근성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접근성이 떨어지는 집단이 반드시 존재하게 마련인데요. 그런 배경에 상관없이 우리는 모든 인구 집단의 학생들이 어떤 학교에 다니느냐에 상관없이 컴퓨터 과학을 배우고 이러한 스킬을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런 비전을 저희가 실천함에 있어서 전 세계 많은 곳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개 이제 점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한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이제 컴퓨터 과학 교육의 중요성을 캠페인을 통해서 알리고 있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캠페인 중에 하나가 Hour of Code라는 캠페인이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이제 어린 아이들에게 생애 처음 컴퓨터 과학을 접하고 또 역량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캠페인입니다. 저희가 튜토리얼을 만들고요. 아이들이 튜토리얼에 따라서 코딩하는 것도 체험을 해보고 또 이 프로그램은 모든 제 출신 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을 위한 것입니다. 뭐 성별도 상관없고 뭐 학년도 상관없습니다. 모든 학생들을 위해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캠페인입니다. 올해 코로나19가 한창이던 그런 5월하고 6월에 저희 Hour of Code 캠페인이 그 코딩 시간 10억 시간을 달성했습니다. 이 10억 시간은 196개 이상의 국가에서 달성한 성과이고요. 저희가 처음에 세웠던 그런 기준을 초과 달성한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컴퓨터 과학에 대해서 흥미도 많고 관심도 많은데 가장 어려운 점은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학교들이 컴퓨터 과학을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글로벌 교육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많은 전 세계 파트너들과 협력하면서 저희는 컴퓨터 과학을 어떻게 하면 모든 학교, 모든 교육기관에서 가르치도록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3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관련된 커리큘럼과 툴을 만들고 있습니다. 완전한 교육 플랫폼도 개발을 했고요. 저희가 만든 플랫폼이 약 400여 시간의 이렇게 강의를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린 학생들과 또 청년들이 컴퓨터 과학을 즐겁게 실제 참여하면서 배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리소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제 만든 리소스도 있고요.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모든 학생들이 컴퓨터 과학을 배울 수 있도록 리소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사용 콘텐츠도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초등학교에서부터 중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그 각 학교별로 교사용 이제 교재도 저희가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도 컴퓨터 과학 교수법을 익힐 수 있도록 저희가 교사 교육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하는 활동이 저희가 학습 접근성을 갖춘 플랫폼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컨텐츠는 이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입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 튜토리얼이나 강의 방식을 보면은요, 학생들이 어린 나이부터 시작해서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이들이 뭐 자바스크립트나 더 복잡한 언어로도 나중에 코딩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교육 과정이 마련이 되어 있죠.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이제 마이크로비트 같은 이제 물리적인 기기들을 또 활용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 국가의 교육부와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과 플랫폼들을 통해서 변화를 도모하고 이 컴퓨터 과학 교육 분야의 변화들이 정책에 반영되고 또 그런 것들이 예산에도 산정이 될 수 있도록 특히 컴퓨터 과학이 교과 과정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저희 code.org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렸고요. 컴퓨터 과학 교육을 전 세계적으로 증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요? 학생들이 실제로 어떤 경험을 하는지 제가 여러분들께 짧게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학생들이 AI를 어떻게 배우고 있는지, 저희 리소스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이크를 모셔보겠습니다. 제이크 벨은 저희 코.org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아태 지역 국가 파트너십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이크와 함께 여러분에게 저희 코.org의 플랫폼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제 스크린 공유를 마치고요. 제이크에게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겠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를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코.org에서 일하는 제이크 벨입니다. 10년 전에 제가 한국에서 살았어요. 저는 제이크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한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한국어를 조금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소프트웨어 교육 용어는 제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영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과학이나 AI 용어는 제 한국어가 아직 부족합니다. 그래서 데모는 영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도 제가 한국어 하는 것보다는 영어를 하는 게 듣기 편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리오가 설명한 것처럼 제가 간단하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 도구들을 가지고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저희가 이제 개발한 것인데요. 작년에 만든 툴입니다. 영어로는 AI for Ocean, 바다 환경을 위한 AI라는 플랫폼 툴입니다. 이 플랫폼 툴을 굉장히 인터랙티브하게 진행할 수 있는데요. 스크린을 공유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이 제 웹사이트 랜딩 페이지입니다. 어떤 활동인지 소개 글이 써 있죠.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레벨이 있습니다. 약 1시간 동안 진행하는 프로그램인데요. 하나 골라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벨의 목표는 화면에 AI로 표현된 그림이 보이시죠? 저희가 이제 AI에게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이거는 물고기고 이거는 물고기가 아니다 라고 이미지에 대해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을 계속하다 보면은 물고기와 물고기가 아닌 것을 구분하고 해양 환경에 있어야 할 것과 없어야 할 것을 구분하게 됩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해양 환경을 좀 깨끗하게 청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리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물고기입니까? 아닙니까? 네, 물고기죠. 이건 물고기가 아니고요. 네, 완전히 물고기입니다. 이거는 물고기가 아니죠. 이 활동을 하면은 중간에 여러 가지 해양 오염에 대한 재미있는 이런 사실 정보가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활동을 하는 동안 여러 가지 이제 지침도 함께 이제 제공을 받게 되죠. 네, 그러면 지금까지
done 7. 이미지 7개를 가지고 훈련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7개 이미지로 훈련을 해봤는데 결과를 한번 볼까요? 이게 각각의 아이템을 분석하고 특정 이미지가 물고기인지 아닌지 구분할 겁니다. 네, 바나나는 이제 배제시켰죠. 타이어하고 전구가 물고기라고 생각하네요. 좀 더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정말 빠르게 돌려보면은 결과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물고기 아닌 것들이 지금 물고기라고 분류가 되어 있죠. 그럼 리오 생각에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AI의 훈련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예시가 조금밖에 없었죠. 7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 아까 리오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AI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데이터를 사용할 때에는 전체 집단을 대변하는 데이터, 전체 현황을 대변하는 양질의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럼 플랫폼으로 다시 돌아가서 훈련을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9개 했고요. 제가 이런 과정을 더 많이 반복할수록 네, 또 재미있는 사실 정보가 나오고요. 이렇게 제가 훈련을 더 많이 반복할수록, 그러니까 더 많은 데이터를 제공할수록 실제 활동할 때 학생들은 이미지를 100개 넘게 가지고 이렇게 훈련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30개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30개 이미지로 훈련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실수도 한번 한 것 같은데요. 이제 결과를 보면 아까보다 훨씬 더 나아졌죠. 이제 물고기가 아닌 거는 3개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AI 모델을 훈련시킬 때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많아야 하고 또 대표성이 있는 데이터여야 한다라는 걸 배울 수 있습니다. 리오 추가할 거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데모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30개를 가지고 훈련을 했는데요. 한 200개 정도로 훈련을 한다면 이 데이터 처리가 훨씬 더 정확하고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물고기인지 물고기가 아닌지 구분하는 걸 이제 보여드렸는데요. 네, 여기 물고기가 아닌 것을 분류해 놓은 건데 여기 보면 물고기가 또 여기 들어가 있는 게 있죠. 그러면 이번에 좀 다른 거를 한번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물고기인 것과 물고기가 아닌 것을 구분하는 거였고요. 지금은 여기서 단어를 좀 골라볼 겁니다. 단어를 골라서 AI에게 훈련을 시킬 때 화난 물고기, 슬픈 물고기, 겁먹은 물고기를 구분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행복한 물고기하고 이 물고기 이미지를 보고 행복한 물고기인지 아닌지 훈련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물고기이냐 아니냐 그런 명제를 가지고 했는데요. 물고기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좀 수월했습니다만 지금 이제 AI의 감정, AI의 표정을 이제 판단하는 건 주관성이 개입이 되는 것이죠. 이제 행복한 표정에 대해서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이 바로 AI 윤리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AI를 훈련시키는 사람이 데이터를 입력할 때 그 훈련시키는 사람의 주관적인 편향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리오가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이 물고기가 행복한 물고기인가요? 아닌가요? 네, 행복한 물고기가 아니죠. 네, 행복하지 않다. 좀 어려운데요. 좀 징그러운 물고기 같긴 합니다만 그냥 행복한 물고기라고 하겠습니다. 아니고요. 네, 행복한 물고기가 아니죠.
No. 아닙니다. No. 행복한 물고기가 아니고요. No. 아닙니다. Wow. No. 네, 아닙니다. Yes. 네, 행복한 물고기 같은데요. No. 아닙니다. No. 아닙니다. No. 아닙니다. No. No happy fish. 네, 행복한 물고기가 아니죠. 아닙니다. No. 아닙니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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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아니고요. Yes. 네, 이 물고기는 행복한 물고기고요. No. 네, 아닙니다. No. 행복한 물고기가 Yes. 아니고요. You wanna see 네, how- 이 물고기는 how it's 행복한 doing? 물고기입니다. Alright, so we've done 23. So 네, let's 지금 go ahead and 23개 see. 했습니다. Again, AI is going to analyze the fish. 그러면 AI가 이 이미지를 이제 분석해서 결과를 알려줄 겁니다. It thinks that the fish is happy. 특정 물고기가 행복한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peed this up. 좀 더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lright, so let's go ahead and jump here to the end so we can 네, see. 결과를 바로 볼까요? I think we did pretty well. I would look 네, at that. I 꽤 would say I 결과가 would think 잘 most of 나온 것 those fish 같은데요. are pretty happy. 대부분의 물고기들이 행복한 물고기 맞는 것 같습니다. Let's see what the not happy fish. 그럼 행복하지 않은 물고기 한번 볼까요? Yeah. So then one of the other things that you can do with the tool here is that you can see 그래서 like what specifically 이런 it's looking 도구를 통해서 for to 구체적으로 decide whether 우리가 a fish 물고기가 is happy or not. Let's say 행복하다, like the 행복하지 mouth 않다 이렇게 is the 판단하기 number one 위해서 thing that we've 물고기의 kind of 어떤 trained AI 부분을 to look 우리가 for 봐야 based 하는지 on the 그것을 mouth. AI에게 훈련을 시킬 수가 shape, 있죠. you know, decide 이 부분에서는 이제 입모양을 주로 보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별 물고기를 클릭하면은 Each of these different things, what it 여러 가지 thought was 물고기의 이제 신체 부위와 특징들에 대해서 이 물고기가 행복한 물고기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이제 근거를 알 수가 있죠. 네, 굉장히 훌륭한 데모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머신을 어떻게 훈련시켜야 하는지, 그리고 머신을 우리가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면 오류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아니면 편향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행복한 물고기를 판단할 때 우리가 머신에게 정확한 데이터로 훈련을 시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푸른색 물고기들의 경우에 행복한 물고기로 이제 분류가 많이 되었다면 단순히 색깔이 푸른색이기 때문에 이거는 행복한 물고기구나라고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입모양을 보지 않고요. 저는 이제 입모양을 보고 행복한지 아닌지 판단을 했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이제 행복한 물고기들을 보면 입모양을 가지고도 알 수 있지만 우연히 행복한 물고기의 색깔이 푸른색이 많았다고 한다면 그런 경우에 정확하고 또 편향성이 없는 데이터를 우리가 입력시키지 않는 한 이 AI 머신이 푸른색 물고기도 입모양에 상관없이 행복한 물고기라고 잘못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능한 많은 데이터를 넣어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이 편향을 좀 배제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플랫폼은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나중에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툴 한 가지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여드리는 툴은 구글이 만든 겁니다. 구글이 Teachable Machine이라는 툴을 만들었는데요. 이것은 인터랙티브 방식으로 AI 교육을 할 수 있는 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까 보여드린 해양 환경 AI는 좀 더 어린 학생들이 재밌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구글 툴은 좀 더 큰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구글 툴이 아직 한국어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제 뭐 앞으로 한국어 버전도 곧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구글 툴에 보면은 여러 가지 클래스가 있고 우리가 AI가 여러 가지 클래스의 다양한 항목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트레이닝 시킬 수 있는데요.
아까 우리가 행복한 물고기를 구분하는 실험을 해봤죠. 그러면 이제 저 자신의 표정을 가지고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화난 표정하고 행복한 표정을 하면 어떨까요? 네, 그럼 제가 행복한 얼굴, 슬픈 얼굴, 화난 얼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자기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웹캠을 활용해서 여러분 사진을 이제 업로드 하신 다음에 이제 이 툴에게 훈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행복한 표정을 먼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캠을 켰고요. 이제 행복한 표정 지어보겠습니다. 네, 56개 이미지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움직이면서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를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슬픈 표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난 표정 해보겠습니다. 제가 화난 표정은 잘 못했는데요. 한번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 이미지를 가지고 모델을 트레이닝 시켜보고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이미지를 입력했을 때 먼저 우리가 뭐 행복하다라고 레이블을 붙이고 뭐 슬픈 얼굴, 화난 얼굴이라고 우리가 이름표를 붙였죠. 그러면 이 모델이 훈련을 통해서 얼마나 잘 구분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라이브로 제 얼굴을 보고 이 모델이 제 표정이 어떤 표정인지 구분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력하는 데이터를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밑에 보면은 행복한 표정, 슬픈 표정, 화난 표정 이렇게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의 신뢰도 레벨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행복한 표정이고 이제 화난 표정이라는 결과는 아주 적은 것 같은데요. 네, 슬픈 표정 지어보고요. 화난 표정입니다. 좀 화난 표정을 아까 잘 못 지으셔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제가 화난 표정을 잘 못 지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데모를 위해서 이미지를 이렇게 조금만 넣은 거라서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레오 얼굴 가지고 해볼까요? 만약에 이 모델에 지금 제 얼굴을 넣으면 정확성이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방금 제이크의 얼굴만 가지고 훈련을 했는데 갑자기 제 얼굴을 라이브로 넣으면은 제 얼굴은 못 알아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감정을 파악하는 것이 이제 그 사람에 대한 데이터가 전혀 입력이 되지 않았다면 더 힘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모델에 우리가 하나의 인종 또는 뭐 성별, 특정 국적의 이미지만 넣으면 이제 실수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실수가 나와서 뭐가 이제 큰일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제 약을 처방한다던가 질병을 진단하는 경우에 모델에 우리가 이런 잘못된 데이터를 입력한다면 굉장히 이제 심각한 실수가 발생할 수 있겠죠. 네, 제이크 데모 감사합니다. 우리가 학생들에게 AI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고 어떤 리소스를 사용하는지 데모를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발표 나머지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아까 보신 해양환경 AI처럼 저희 code.org에 방문하시면 다양한 툴을 보실 수 있습니다. 5,500만 명 학생들이 접속을 하고 있고요. 학생들 중에는 계정이 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반드시 계정을 만들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콘텐츠의 그 접근성에 있어서 장애물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개방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콘텐츠를 이용하는 학생들 중에 절반은 여학생입니다. 아주 고무적인 신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젠더 격차를 줄임으로써 남성과 여성 학생 간에 거의 동일한 성비를 달성했다라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아까 세계
지도를 보여드리고 저희가 이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지역을 점으로 표시해서 보여드렸었죠. 이 사진을 보시면 전 세계 리더들이 아워 오브 코드 프로그램에 참여한 모습도 있고요. 코딩을 넘어서 컴퓨터 과학의 발전과 또 학생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50개 이상의 국가들이 컴퓨터 과학을 정규 교과 과정에 편성했거나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이 국가들 중에서도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과학을 교육 제도에 성공적으로 편입시켰고요. 또 한국은 앞으로 이 분야에 우리가 더 할 일이 많다라는 거, 그리고 장기적으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잘 알고 준비하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저희 리소스가 한국에도 유용하게 쓰였으면 하고요.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컴퓨터 과학 기초 커리큘럼 번역이 있습니다. 현재 이 커리큘럼을 한국어로 번역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곧 완료가 될 텐데요. 한국의 학생들이 저희 리소스와 튜토리얼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워 오브 코드 프로그램도 더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코드.org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비영리 조직과 정부기관 그리고 교육기관들이 함께 열정적으로 이 컴퓨터 과학이라는 교과 과정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사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과 협력하고 있는데요. 여러분께도 저희가 만들고 있는 튜토리얼과 교육 과정들을 개선하는 데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가 있으시다면 저희 프로그램 한번 시도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한국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컴퓨터 과학 교육과 AI를 교과 과정으로서 성공적으로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또 선두적인 국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이크 아까 같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뭐 다른 말씀은 없고요. 다시 한번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여러분들과 또 한번 만나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